이유를 덧붙여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의미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두면 아깝죠? 게시판에 올려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랑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사전을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도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적어두고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글쓰기에 있어서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좋은 말을 듣고 적어놓는다면 이것도 자신에게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리아가 말한 짧은 글짓기와 그 생각 함께 붙여서 따끈따끈 즉석 글요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경. 안경은 겨울마다 안개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친구다. 겨울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안경에 화학 김이 서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완전히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뜻을 찾을 때 사전을 활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단어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담아서 나만의 의미사전을 만들어보면 좋은 글짓기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에 대한 나만의 독특한 생각과 느낌, 의견을 가지고 짧은 글로 글짓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곁들인다면 더 의미 있는 나만의 의미사전, 더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공감 글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감 글짓기라는 것은 리아나 선생님이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보는 그 방법을 공감 글짓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글감이? 안경.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리아, 내가 만약 안경이다라고 하면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제가 안경이라면요. 아마도 저를 잘 소개하는 글을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려주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리아의 말을 정리해보면 안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 읽는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글을 바로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설명하는 글 하면 리아는 어떤 글들이 떠올라요? 저는요. 네. 게임기나 또 장난감 그런 데 있는 설명서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설명서는 도움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지루하고 딱딱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글도 딱딱하거나 지루할 거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한 글 아니고요. 어떻게? 바로 공감 글짓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글에 싹 넣어주면 지루하지 않은 설명하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감 글짓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공감 글짓기를 선생님이 단계로 나누었어요.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안경이 된 리아 자신을 소개해 보는 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리아, 안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눈이 많이 나쁜 사람도 나를 쓰면 세상을 모두 잘 보게 되고요. 책을 볼 때 코앞에 들고 보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고 거리에 있는 간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의 얼굴도 볼 수 있지요. 아, 정말 잘 썼는데 선생님이 왜 잘 썼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소개하고자 하는 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딱 제시를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대상의 역할이나 특징을 아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리아가 이걸 참 잘 지켜주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리아의 생각을 담아서 안경의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하듯이 한번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안경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쓰면 세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쓰면 코앞에 대고 보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 얼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났나요? 네, 제가 정말 생각한 그대로인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간 글쓰기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경이 든 리아, 혹시 사람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단계인데요. 무엇을 얘기할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비가 올 때는 빗방울도 막아주고요. 모래바람이 불 때는 모래도 막아줍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는 튀는 기름도 막아주고요. 저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의 눈을 보호해줍니다. 야, 리아의 생각을 들으니까 안경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그 삼겹살 먹을 때 눈을 보호해준다는 그 대목은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아의 생각을 한번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또 글로 옮겨봐야겠죠. 그런데 아까 강조했던 거, 공간 글짓기는요, 그 사물이 된 것처럼 해서 그 사물이 말해주는 것처럼 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글로 옮겨보겠는데요. 리아가 읽어줄래요? 나는 비가 올 때는 빗방울도 막아줍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는 모래도 막아줍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는 튀는 기름도 막아줍니다. 나는 사람들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안경입니다. 네, 어때요, 리아? 네, 정말 제가 안경이 되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낌도 정말 잘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글짓기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요, 이제 안경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좋은 역할들을 많이 말했죠. 그러면 안경의 입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서운하거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리아의 생각을 들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서운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렌즈는 정말 민감한데